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8강 통신장비와 프로토콜. 먼저 통신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그 허브 중 스위칭 허브는 컴퓨터, 즉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리피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의 선로에서 감쇄된 전송 신호를 증폭해서 신호를 재생시키는 장치, 즉 멀리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리피터고요. 브릿지는 다리라는 뜻이죠.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개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장치를 브릿지라고 합니다. 두 개의 통신망에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우터는 루트라는 단어에 R을 붙여 라우터라고 읽고요. 원래 루트라는 말 자체가 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인터넷을 접속할 때 꼭 필요한 장치예요. 또 이 라우터의 역할은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출입구, 즉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뎀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걸 부호화 또는 변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적으면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 영어로 쓰면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앞 글자를 따서 모뎀이라고 읽고요. 이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을 모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죠. 정답 바로 보이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이게 바로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문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씩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각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이 장치는 바로 허브에 대한 설명이죠. 또 감쇄된 전송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는 바로 리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출입구의 역할과 이것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죠. 또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는 바로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4번 보시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장치, 이것은 모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통신 규약인데요.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무엇을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 언제 보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해 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토콜은 당연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해요. 첫 번째,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이걸 흐름 제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패킷의 흐름을 조정한다고 적어놨는데 패킷이라는 게 통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단위예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모아서 묶어주는 게 바로 패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화가 맞아야 합니다. 송수신이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동기화가 맞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오늘 보냈다 하더라도 막 이 메시지가 내일 날아가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프로토콜은 동기화 기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전송 중에 막 에러가 발생해요. 이런 에러를 검출하고 복원하는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겠죠. 그럼 관련되어 있는 2번 문제 볼게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이 세 가지였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번,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해서, 그죠? 흐름을 제어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거 흐름 제어 기능이죠. 있어야 하고요. 다음 2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기 사이에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동기화 기능이죠. 다음 3번,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한다. 이거 오류 제어 또는 에러 제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요. 4번, 이건 아니죠.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건 뭐 장치를 설치하는 뭐 플러그 앤 플레이나 아니면 장치 설치 마법사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신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인데요. 그중 TCP 프로토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프로토콜은 메시지에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를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보를 묶고 나누는 역할을 하고 흐름 제어, 에러 검사 등의 주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IP 프로토콜은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의 호스트로 전송합니다. 즉,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전송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겠죠. 이 두 가지를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송수신해 본 적 있으시죠? 그때는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송신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만약 그 데이터가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파일이라면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이 되고 또 글자와 같은 형태라면 아스키 모드로 전송이 된다. 참고해 두시고요. FTP 프로토콜은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나 다운로드나 삭제나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간혹 FT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실행해 보니까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실행은 내 컴퓨터에서 되는 것이지 FTP 서버 자체에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라는 FTP가 있습니다. 이 어나니머스라는 단어 자체가 익명이라는 뜻이에요. 즉,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FTP를 어나니머스 FT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자우편은 ASCII라는 코드로 전송한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POP 또는 POP3라는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여러분들 메일함 있죠? 그 메일함 또는 메일 서버에 있는 그 메일을 내 컴퓨터로 수신할 때 사용하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POP라고 하고요. SMTP 프로토콜은 내 메일함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메일을 보낼 때, 즉 송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또 MIM이라는 프로토콜은요, 프로그램 같은 걸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의 메일을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을 MIM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IMAP이라는 프로토콜은요, 사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POP와 마찬가지로 수신하는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건 메일 서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액세스하는 것, 즉 접근하는 것을 IMAP이라고 합니다. 종류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또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렇게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HTTP 프로토콜입니다. 또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 거인 양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컴퓨터를 접속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IP 프로토콜은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2번에 딱 나와 있네요.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고 다음의 호스트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IP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나머지 지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고 패킷 단위로 나누고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 검사를 하는 프로토콜, 바로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3번 볼게요.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바로 HTTP 프로토콜이죠. 다음 4번 볼게요.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시스템 관리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다른 컴퓨터에 접속한다는 건 텔넷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FT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물론 어나니머스 FTP는 계정이 없어도 되지만 일반적인 FTP는 계정이 있어야 한다.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이름 변경 이런 작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 가능한 말이고요.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압축된 형태의 파일의 전송은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을 하고 또 텍스트 파일의 전송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을 한다. 뭐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사실 틀린 걸 하나 찾아보면 더 쉬웠을 텐데요. 3번을 보시면 FTP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FTP 서버 자체가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SMTP 전송해주는 송신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SMTP는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전송, 즉 송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POP 수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리요, 이게 수신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말이고, 다음 MIM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자우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 보시면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인터넷 메일의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럼 4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8비트의 EBCDIC 코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 아니죠. 아스키 코드로 전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통신 장비에서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였고요. 리피터는 디지털의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죠. 브릿지는 두 개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잡아주고 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치를 말했죠. 모뎀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이라고 했고요.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은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세 가지가 있었죠. 또 패킷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로토콜 중 TCP는 주소와 정보로 묶고 패킷의 단위로 나누고 흐름 제어와 에러 검사 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IP는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호스트로 전송한다고 했죠. FTP는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며 FTP 서버에서는 파일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에는 POP3, SMTP, MIME, IMAP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 POP3는 수신할 때,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SMTP는 보낼 때 사용하는 송신하는 프로토콜, MIME는 멀티미디어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었죠. 또 텔넷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 것처럼 원격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말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